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화 천 회장입니다. 날이 추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너무나 추워요. 그래 가지고 빨리 지금 불을 때워야 합니다. 아궁이에다 불을 집어넣어야지. 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장작을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추워 가지고 덜덜덜 떨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우리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귀는 데서도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 아주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 조직 생활, 사회생활 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데 그 사람의 인성은 그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보인다 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보인다. 자신이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당연하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싸가지 없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못되게 누구나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그 상대방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은 그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크게 티를 내지 않고요.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맞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유독 못되게 굴고요. 없는 흠결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멀리하자. 멀리하면 좋습니다. 절친했던 사이라도 절친했던 사이도 이 사소한 실수가 있어요. 사소한 실수로 멀어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와 사이가 이제 틀어지면은 그는 나에게도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짜 그 성숙한 사람은 조금 미운 사람도 그 인생에 그 받아들일 줄 알아요. 조금 싫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한번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별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삼성의 그 반도체 그 연봉 임원의 연봉이 동결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보니까 동결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일단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이쪽 파트의 그 임원들의 올해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네요. DS 부분이 지난해 4분기 연속 적자를 냈잖아요.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완전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린 특단의 조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DS 부분은 그 17일 날 오후 경계연 그 부문장 주재로 긴급 임시가 아니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네요. 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 부족이라는 업황을 탓하기보다는 임원들이 먼저 비상한 각오로 정신을 재무장을 해서 올해 위기 극복을 해내자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삼성의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은 그럼에도 임원들이 연봉을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은 삼성 특유의 미래 생존에 대한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경사장을 비롯해서 사업부장들하고 임원들이 이제 이날 회의에서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그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또한 AI 혁명 시대의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과감한 내부 혁신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간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조속한 경쟁력 확보,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 결의도 하는 겁니다. 결의도 다졌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 DS 부분에 한 2번은 그 연봉 동결은 현재 그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위기 극복을 위한 긴장감 유지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죠.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분담해서 올 한 해 반드시 흑자 전환과 장기 성장에 그런 기반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이듬해죠. 2009년과 실적 악화를 겪었던 2015년에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하는 비상 경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후발 기업이 약진하는 등 경영 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데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줄여야죠. 줄일 건 줄이고 해야 할 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그 얼어붙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그 부분에 임원들이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죠. 지금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냈기 때문이고요. 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졸라매고 일단은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결의도 다집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은 시계 제로다. 시계 제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현재 고조되고 있고 생존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돼요. 각국이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반도체 분야는 국가 대항전으로 전선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527억 달러죠. 그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 미국은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난 4일날 미국 기업 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두 번째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보조금 수혜를 본 첫 번째 기업은 지난해 12월 보조금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영국의 방산업체예요. BAE 시스템스입니다. BAE 시스템스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일본도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한 1공장 비용 가운데 46% 수준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견제를 강화하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특히 그 미국 하원에서 중국이 그 RISC 그 V라고 있어요. 리스크 5인데 이걸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중국이 그 오픈 설계 기술인 리스크5를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그 생산을 늘린다는 소식에 제재 움직임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텔의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내줬고 시장조사 기업 같은 해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매출 399억 500만 달러 기록해서 486억 6,400만 달러인 그 인텔의 21년 이후 2년 만에 선두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같은 해에 따르니까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감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7.5% 기록했네요. 인텔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6.7% 줄었는데 점유율은 9.1%로 높이면서 2년 만에 순위를 다시 뒤집어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매출 부진이 시스템 반도체 그런 중심인 인텔보다 두드러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1.1% 줄어드는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37% 줄면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지난해 디램 매출은 38.5% 감소해서 484억 달러, 낸드 매출은 37.5% 줄어든 362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면에 지난해 비메모리 매출은 그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어요. 메모리 공급업체랑 그 공급업체와 달리 그 대부분의 비메모리 공급업체는 AI 그 AP죠. AP형 비메모리 수요 덕에 지난해 비교적인 양호한 환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올해를 미래의 상패를 좌우할 결정적 1년으로 봅니다. 산업계 관계자도 생존을 위해서 인재나 기술 투자의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죠. 이 같은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요. 삼성은 1990년대 디지털 전환, 2000년대 모바일 전환 등 산업 전환기의 기회를 찾아가지고 비약적인 그런 성장을 해왔고요. 회사 안팎의 위기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삼성이 돌파하려면은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요. 전념해야지. 또 좀 또 아주 처참합니다. 왜냐면 코스피하고 이 코스닥 그 지수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끌어내린 주체가 1조 원어치 그 이상의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일단 대외 악재로 주가지수 자체가 약세를 면치 못하다 보니 대다수 업종이 부진의 늪에 빠졌고 개미들은 상승 가능성이 불투명한 테마주에만 매수세를 보여요. 어제는 그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에서 9,055억, 코스닥에서는 1,771억 정도, 총 1조 827억 정도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대북의 안보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부각한 10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선 뒤 이날까지 계속 매도 폭을 키웁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들까지 12일에서 17일이죠. 17일 4거래일간에 순매도한 금액이 1조 3,510억이에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3,455억을 팔아치웠죠. 하여튼 외국인의 매도 폭탄은 대형주에 집중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580억 팔아치우고 LG화학이 940억, 하이닉스 820억, 오리온 489억, 삼성 SDI 417억, LG전자 318억 대거 처분했습니다. 업종별로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세입니다. 화학과 철강, 금속이 나란히 3.45% 떨어졌어요. 내림폭이 커요.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쓰러지는데 시총 1위인 삼성이 전일 대비 2.2% 하락한 것을 포함해서 2등인 하이닉스가 0.83%, 셀트리온 5.07, 포스코홀딩스 4.2, 네이버 4.78, LG 엔솔 2.6% 약세 보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그 하락한 종목 수가 852개예요. 엄청나죠. 그 상승은 72개보다도 10배 이상 많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은 각각 11조 162억, 8조 9,528억이네요. 투자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에 나선 배경으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약화된 점을 꼽아요. 크리스토퍼 월런데 월런가 그래요. 하여튼 연방준비제도의 이사가 연내 금리 인하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증시의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발언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같은 날 장중에 103.88까지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 전문가들은 이 밖에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4월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그 대북의 안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까지 떠안게 돼가지고 그게 부담 요소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서 중국 부동산 관련 투자 지표가 악화된 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의 국가 통계국이에요. 통계국에서 지난 중국 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전년 대비 9.6% 줄어가지고 11조 913억입니다. 2060조 원에 그쳤다고 하네요. 하여튼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 등등 해서 주요 상장사들의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밑돈 점도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외환시장의 변수, 실적 불안 등이 외국인 수급의 악재로 작용합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월간 기준으로 22년 12월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렇게 외국인 달리 개인들은 최근에 증시 부진을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날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총 1조 245억을 싹쓸이했어요. 개미들은 또 나아가서 B2까지 하는 거야. B2 열리면서 주식을 매집하는데 16일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8조 3,814억입니다. 꾸준한 증가세 나와요. 증가세. 공매도 전면 금지 직후인 11월 6일과 비교를 하니까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주로 테마주네요. 거래소에 따르니까 한글과 컴퓨터, 우진, 써니전자 뭐 등등 해서 AI, 한동훈,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같은 그런 정치인들 테마주가 신용 융자 잔액 비중 상위 리스트를 채웠네요. 연초 예상보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시점이 지연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 단타성 매매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테마주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빚까지 내서 이제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빌투 알겠죠?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한번 잘 관망을 해보세요. 용기 있는 분들은 뭐 저점에서 매수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